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. 2015년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어느 해보다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. 달라지는 연말정산,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. 하나님의 법, 세상의 법,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이 13번째 월급이 기대가 되는데요. 예, 올해도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. 예. 그 연말 정산이라는 것은 이제 1년 동안 낸 그 원천 징수된 그 근로소득세를 판단 기준으로 해서 네. 여러 가지 공제에 대한 그 항목들이 있는데 네, 그 공제에 대한 서류를 신고서를 내면 네. 그 공제를 한 후에 결국 다시 계산해서 환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. 물론 이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환급받는 경우가 많죠. 그렇군요. 예. 그 연말정산 그러면 서류 준비가 막 복잡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. 아마 국세청에 들어가면 내가 쓴 모든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는데. 예. 그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. 거기에 들어가면 그렇군요. 본인이 그동안 필요한 그 자료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. 네. 뭐 의료비라든지 교육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. 네.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은 평소부터 본인이 그 소비 습관을 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모아 놓아서 그것을 이제 결국 신고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 국세청에 들어가면 자료도 있지만 또 본인이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죠. 쓸 때 그 자료를 좀 잘 준비하면 좋겠군요. 그렇죠. 이제 소비를 하면서 네. 이거는 공제 한도가 됐다. 그러면 지금 그거에 피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용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요번에 바뀌었는데 신용카드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다 뭐 공제 한도가 20% 소득 공제 한도 20%였었는데 근데 지금 바뀌어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오히려 15%로 줄고 체크카드는 20%에서 30%로 늘었어요. 그 두 배나 차이가 나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자기 총 급여의 25% 이상을 쓰면 결국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 급여의 그 일정한 한도까지 이미 썼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니까 그런 상황, 소비 현황을 보면서 이제는 신용카드를 써야 되겠다. 이제부터는 체크카드가 유리하겠다. 이렇게 되면 절세를 할 수 있는데 요새 이제 저금리라서 사실은 저축도 별로 금리가 없고 또 투자도 마땅치 않은 불만족스러운 이럴 때는 이런 소비 습관에 의한 절세가 상당히 중요하죠. 그러니까 지혜로운 소비가 필요하겠군요. 그렇습니다. 연말 정산은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1년 동안 인컴 수입이 얼마나 됐느냐.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겠느냐.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겠느냐. 뭐 이런 걸 중점적으로 좀 살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그 공제하는 항목은 뭐 월세가 나가면 월세, 뭐 의료비, 뭐 교육비, 뭐 자녀에 대한 뭐 공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금년에 특히 바뀐 게 그동안은 소득공제였었는데 소득공제 항목 중에 일부가 세액공제로 변경됐습니다. 그게 무슨 뜻인가요? 소득공제 항목에서 세액공제항으로 바뀌었다는 게 선뜻 와닿지가 않는데 무슨 의미인가요?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소득공제라는 것은 본인의 소득 전체 총 연소득이죠. 연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거죠. 말하자면 뭐 교육비가 들어갔으면 교육비 얼마를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해 줘서 그 남는 그 소득 가지고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왔어요. 근데 지금은 소득공제 항목 중에 일부 항목을 세액공제로 바꿨습니다. 어떻게 바꿨냐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소득 중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소득은 그냥 놔두고 이 상태에서 세금을 계산을 해요. 그리고 그 세금 중에서 일정 부분 그 공제할 항목 중에 뭐 10%든 12%든 계산해서 결국은 그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. 세금을 이제 줄여주는 그렇죠. 방식으로. 전체 소득에서
그 소득을 줄여서 세율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네. 세율을 계산해서 세금이 나온 후에 네. 그 세금 중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줄여주는 게 세액공제예요.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소득공제 항목도 그대로 있고 네. 그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뀐 것이 이제 가장 큰 변화죠. 그럼 소득이 높으신 분들과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 어떤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인가요, 이거는? 이게 세액공제가 되면 네. 이번엔 과표 구간도 바꿨습니다. 네. 네, 과표 구간이라는 것은 뭐 한 연소득이 1,200만 원이다 그러면 세율이 6%밖에 안 돼요. 네. 근데 이게 올라갈수록 초과 세율이 많아져서 3억이 되면 결국 38%가 세금입니다. 근데 지금은 과표 구간이 1억 5천만 돼도 38%가 됐어요. 그러니까 과거에는 3억쯤 연소득이 3억 돼야 38% 세금 낼 사람이 네. 1억 5천만 돼도 38%를 내니까 소득이 올라갈수록 그 세율이 높아졌고 네. 또 하나는 세액공제가 됐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저소득층 기준으로 해서 한 5천만 원에서 연소득 5,5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네. 그 미만의 경우에는 좀 세금이 좀 줄어듭니다. 네. 근데 그 이상의 경우에는 세금이 대폭 늘어날 인상되는 가능성이 효과가 있군요. 예, 이런 늘어날 수 있죠. 예. 그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사례를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. 그 전에는 이제 가령 자녀에 대해서는 그 6세 이한 한 명당 100만 원씩 전체 소득에서 빼주고 그다음에 세율을 곱했어요. 네. 근데 이게 세액공제로 바뀔 때는 자녀 한 명당 결국 그 15만 원씩 자기 세금에서 깎아줘요. 2명일 때는 30만 원. 네. 그다음에 2명을 초과해서 3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20만 원이에요. 네. 그 송일국 씨가 그 삼둥이가 있죠. 네. 그 삼둥이 있을 때는 이제 옛날 같이 달리 지금 세액공제니까 결국 한 명당 15만 원이니까 45만 원. 30만 원. 30만 원. 그 세 명째부터는 20이에요. 세 명째부터 20. 네. 그러니까 이제 50 저게 되죠. 50이 50만 되는 원. 거네요. 네. 또 4명이면 70만 원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세액공제를 아이를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세금에서 깎아주기도 하고 이제 월세 같은 경우도 전에는 소득공제였는데 지금은 세액공제로 750만 원을 한도로 해서 10%를 세액공제해 주니까 한 75만 원 정도를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세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죠. 이제 깎아주죠.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이제 소득공제 중에서는 이제 소득 공제해주는 펀드 같은 게 있어요. 그렇군요. 이 펀드는 이제 600만 원 한도에서 40%까지 깎아주면 240만 원을 요거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니까 소득공제. 전체 소득에서 240만 원 깎아주죠. 네. 그러면 대략 한 30몇만 원 정도의 그 이자를 받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. 네. 근데 펀드가 보통 한 6% 수익률이면 한 6점 몇 프로의 그런 이 세금의 이익이 있으면 12, 3%의 이자를 받는 거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아무나 들을 수는 없고 네.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들을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 펀드를 600만 원 한도에서 들으면 이제 이런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펀드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안 되잖아요. 손실 가능성이 손실 가능성이 있죠. 그러니까 펀드를 들으면 그런 큰 12, 3%의 수익률을 보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이 펀드를 가입할지 여부는 이제 꼼꼼하게 본인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죠. 근데 판단만 잘하면 하여튼 그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 세액공제라는 것은 이제 지금은 이런 걸 잘 판단해서 하면 그 환급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고소득자한테는 굉장히 세금이 더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. 그렇군요. 물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 자유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의 연말 정산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이 어떻게 계산하에 따라서 이 환급 액수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그 홈페이지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말 정산 자동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그걸 활용하면 되는데, 근데 이제 일반인이 들어가서 그거 활용하기는 쉽지는 않죠. 그래도 그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좀 분리돼서 일부 소득공제 항목 중 일부가 세액공제 항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본인이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지출할 것이냐를
처음부터 네. 계산하면서 영수증을 모아놔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잘 모으고 건전한 소비 습관, 네. 또 카드를 쓸 때도 신용카드를 쓰고 언제부터는 체크카드를 쓸 것인가. 그다음에 월세의 경우에도 공제되는 그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. 그 한도를 어떻게 균형 있게 다 공제에 대한 한도를 다 네. 맞춰가면서 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절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많이 신경 쓴 사람은 네, 네. 많이 절세를 받고 환급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바뀐 제도를 좀 잘 이해를 하고 예. 이제 어떻게 내가 소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. 소비 계획도 세우고 그렇습니다. 또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시면 예. 정말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올 1년 동안도 열심히 일하신 우리 많은 근로자분들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. 연말정산 꼼꼼히 잘 챙기셔서 13번째 월급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이재원 변호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